자, 이제 원소를 세 가지로 분류를 좀 하려고 해. 원소를 세 가지로 분류하려고 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너희들 책 85페이지인가요? 네, 85페이지 요거 주의율표가 나와 있죠?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 금속 원소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로 되어 있대? 비금속 원소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어? 준금속 원소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 기준 나눌 수 있어야 돼. 어딜 기준으로? 붕소를 기준으로. 다시 뭘 기준으로? 붕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은, 대각선으로 그은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은 무슨 금속이라고 해? 준금속. 준금속은 금속하고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야, 너희들 금속 어떤 성질 가지고 있니? 단단하고 또 뭐 있어? 야, 플라스틱도 단단한데? 그 금속이냐?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가 잘 흐를 수 있고, 플라스틱에 전기가 흘러? 플라스틱은 전기 안 흘러? 플라스틱 전기 안 흘러? 고무도 전기 안 흘러? 다시 전압을 가했을 때, 건전지를 이렇게 회로 도선으로 연결했을 때,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녀석들 금속이라고 하고요. 또, 금속은 특유의 광택이 나죠. 그쵸? 금은 금빛깔 나잖아. 은은 은빛깔 나고, 철도 은백색이 광택이 나타나고, 그쵸? 구리는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알고 있니? 약간 붉으스름한 빛. 알겠어요? 순수한 구리는 붉으스름한 빛. 특유의 광택이 나요. 열 전도성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비금속은 그런 성질들이 없고요. 얘는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시 중금속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중금속은 붕소로부터 대각선. 다시 써놔. 준금속은 붕소로부터 대각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뭐로부터 대각선? 붕소로부터 대각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붕소로부터 대각선. 중금속은 붕소로부터 대각선. 열받았나 제가? 꺼졌지? 저기 뜨거워져가지고 그런가? 시끄러워. 왜 안 나와? 다 왔다. 자, 한 가지 특징, 중금속 판단하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예외적으로 뭐야? 수소가 예외적으로 비금속이야. 수소가 예외적으로 무슨 속이야? 비금속입니다. 수소가 금속이긴 힘들지 않니?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응? 얘가 뭐, 광택이나? 전기가 잘 흘러? 아니지.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비교를 하면 금속의 성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조 원소들은, 다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 전부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 틀려요. 얘네들은 금속성을 갖는데, 얘는 무슨 성을 가져요? 비금속성을 갖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갖지 않아요. 알겠어요? 무슨 물질 상태에서?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비슷한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금속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1조 원소는 얘네들을 다 얘기하는 거지만 수소를 제외하고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알칼리 금속이라는 건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띠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 얘는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 안 들어가요. 다시 1조 원소 하나 적어놔. 일단 이따가 다시 더 설명할게. 1조 원소가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누가 예외라서요? 수소가 예외라서. 수소가 예외라서. 수소는 물에 잘 녹지도 않고요. 물에 녹았을 때 염기성을 띠지도 않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수소를 제외한 일조건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일조건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 다시 더 얘기해보자. 어쨌든 금속하고 비금속. 그러면 왼쪽에 보면 금속 원소들의 특징이 나와 있거든. 다시 전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84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금속 원소들의 특징. 이거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다시 무슨 물질 상태에서 보는 거야?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보는 거야. 특징은 물질 상태에서 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 실온을 다른 말로 상온이라고 합니다. 24~25도씨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온, 평균적인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수온을 제외한 모든 금속은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단 예외가 있죠. 뭐 있어요? 수은. 수은은 무슨 상태일까요? 상온에서. 여기 써 있잖아.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야.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광택이 나타난대요. 특유의 광택, 금속 특유의 광택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금속 원소는 백색이나 회백색의 광택이 있고 우리는 붉은색, 그러면 무슨 색? 노란색 광택이 나타난다. 자,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다. 호돈소 물질이 금속들은 금속 상태를 열을 잘 전달하는 열 전도성과 전기가 잘 통하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서 조리기구, 변선 등을 만들 때 사용한다. 자유전자가 많아서, 다시 무슨 전자가 많아서? 자유전자가 많아요.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뭐 금속들 요 밑에 아무거나 금속이니까 순수한 고체 나트륨이 있다고 치자. 순수한 고체 뭐라고? 나트륨이 있다고 하자. 그럼 나트륨이 호돈소 물질로 있다는 얘기는 혼자 있다는 얘기야,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야? 얘네들이 서로 뭉쳐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결합할 때 화학 결합을 하려면 안정해져야 되잖아. 다시 뭐 해줘야 돼? 안정해지려면 NA는 원자번호 플러스 11번이라서 안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즉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상태는 안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몇 쪽 원소처럼 행동해야지만 안정하다고 그랬어? 18쪽 원소처럼 행동해야지만 안정하다고 그랬었죠. 전자 하나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얘는 NA 뭐가 돼? 전자 하나를 버려서 안정한 상태가 돼서 플러스가 되고 버린 전자는 무슨 전자가 돼요? 자유전자가 돼서, 다시 무슨 전자가 돼서? 자유전자가 돼서 이들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여요. 이들 사이를 어떻게 움직여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에 전자가 해서 서로 끌어당길 수 있게 해주면서 결합이라는 걸 해요. 다시 결합은 그냥 나타나는 거 서로 당겨져야지만 하는 거예요. 서로 당겨져야지만 하는 거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어떻게 당기죠? 내가 버린 전자가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에 아주 멀리 돌면서 서로 당길 수 있게 결합을 만들어줘요. 알겠어요? 결합을 만들어줍니다. 금속 원소들의 특징. 자,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이 좋은 이유가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 안정한 상태에 양이온 되면서 자유전자 그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자유전자가 많아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 열은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달하는 게 제일 많이 잘 움직여. 알겠어요? 열이 그냥 전자가 그냥 움직여? 열도 가지고 움직인대? 열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대요. 전자는 전기만 가지고 움직여요? 열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대요? 열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서 자유롭게 잘 움직이는 전자들이 열도 잘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열 전도성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뽑힘성과 펴짐성.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트륨 그것도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구리들도 2 플러스 상태로 존재하고 그 사이를 누가 막 돌아다니면서 결합을 만들고 있어?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결합을 만들고 있거든? 그러면 얘를 갖다가 꽝 때려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부러질지언정, 다시 뭐 할지언정? 구부러질지언정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전부 다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 얘도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구부러지기도 쉽고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얇고 가늘게 뽑을 수도 있어요. 뽑힘성을 연성이라고 해요. 다시 뽑힘성을 뭐라고 해요? 연성. 뽑힘성이랑 같은 단어 뜻을 뭐라고 해요? 연성이라고 합니다. 가느다란 실로 뽑기 편하다고. 굉장히 가늘게 뽑을 수 있어요. 펼침성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전성이라고 합니다. 전성. 가장 얇게 잘 펴진다는 뜻이야. 자, 얇고 잘게 펴질 수 있어요. 끊어지지 잘 않는다는 뜻하고 통하는 개념이 알겠어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뽑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넓게 펼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 금이 전성이 가장 큰 금속이야.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뭐가 가장 좋은 금속이라고? 모든 금속 중에서 금이 가장 전성이 좋대. 금이 가장 전성이 좋대요. 전성이 뭐라고? 펼침성. 얇고 넓게 펼기가 좋다고. 전성이 좋다. 이걸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이걸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기억해야 돼. 금 요만큼 한 덩어리 요만큼 2돈, 3돈 정도면 이 방안을 도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요만큼 가지고 이 전체 교실을 다 도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도 남아. 그만큼 얇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펼 수 있다는 뜻이야. 너무 얇게 펼 수 있어서 굉장히 얇게 펼 수 있어서 얘가 음식 식재료에도 이용돼요. 집에 부모님들이 참치 좋아하는 사람, 너희들 중에 참치 좋아하는 사람 없나요? 우리 아들은 참치를 되게 좋아하던데. 이 꼬맹이가 벌써 비싼 건 알아가지고 참치를 딱 시키면 비싼 참치에는 뭘 뿌려요? 금가루를 뿌려요. 금을요? 그 비싼 금을? 왜 뿌릴 수 있어? 진짜 금인데. 그게 너무 비싸면 뿌려, 못 뿌려? 못 뿌리지. 금 비싼데 어떻게 뿌려? 그 양이 너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얇게 펼치면.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자, 이해를 좀 하시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얇은 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너희들 반도체 알아요? 반도체나 전기 제품에는 전부 다 회로 기판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뭐가 있어요? 회로 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되게 가느다란 도선을 만들어야 돼. 얼마 정도? 나노미터의 세계의 굵기로. 나노라는 게 뭘까요? 나노미터는 아니다.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세계로.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몇 제곱분의 1미터야? 6제곱분의 1미터야. 응? 1미터를 몇만 등분 해야 돼? 10만 등분 해야지만 나타나는 굉장히 가느다란 녀석이에요. 굉장히 가는 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도선을 눈에 거의 보일 정도야? 안 보일 정도야? 안 보일 정도야. 보려면 그 회로 선을 얼마나 가늘게 보려면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느다란 선을 만들어야 돼. 일반적인 구리로는 잘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도체 회로 기판에는 뭐가 들어가? 금이 들어가. 알겠어요?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두세요. 반도체 회로 기판에 이용된다.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뭐에 이용된다고? 반도체 회로 기판에 이용된다고. 굉장히 얇게 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야.
그리고 또 하나 적어두세요. 여기 없습니다. 5번째,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큽니다. 다시 무슨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커요? 금속들은?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려는 주기율표상에서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이야.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이 뭐라고? 금속 원소들이야.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이 무슨 원소야? 금속 원소들이야. 그럼 양이온이 잘 안 되는 녀석이라고 하는 녀석은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양이온이 잘 안 되려는 녀석을 뭐라고 해? 비금속. 양이온이 잘 안 되려고 하는 녀석이 비금속이야. 그래서 18속 원소도 양이온도 안 되고 음이온도 안 되지. 18쪽 원소들은. 걔네들도 비금속에 들어가는 거야.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금속 결합합니다. 다시 6번째 쓰세요.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무슨 결합한다고? 무슨 결합해요? 금속 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 끓는 점 녹는점이 높아요. 다시 무엇이 높아요? 끓는 점 녹는점이 높습니다. 7번째까지 쓰셔야 되겠는데요. 끓는 점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보일링 포인트. 다시 뭐라고 한다고? 보일링 포인트. 너무 긴데요. 그래서 BP라고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녹는 점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멜팅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 MP라고 하겠죠. and MP가 어떻다고? 높아요. 다시 금속 원소들은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뭐라고 했나요? 원자들 사이의 결합. 화학결합이라고 했어요. 다시 뭐라고 했어요? 화학결합이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있다고 배웠을까요? 3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뭐를 배웠어요? 이온결합. 그 다음 무슨 결합? 공유결합. 맨 마지막으로 무슨 결합? 금속결합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원자들 사이의 결합은 총 몇 가지 결합 방식이 있다고? 3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금속결합,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라서 강한 결합이 있어. 결합이 강하면 얘네들 끊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럼 열을 많이 가해야 돼, 조금 가해야 돼? 많이 가해야지. 그만큼 뜨거울 때 분리돼서 끓는 점이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끓는 점이 높은 이유가, 녹는 점이 높은 이유가 금속 결합이라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 때문에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온 결합은 다시 무슨 결합은? 이온 결합도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습니다.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해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습니다. 공유 결합은요, 대부분 끓는 점, 녹는 점이 낮은데 왜 그러냐면 원자들 사이에 공유 결합했지만 얘네는 열을 높였을 때 여기가 먼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끓는 점, 녹는 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다시 원자들 사이가 아니라 무슨 사이에서? 분자들 사이에서. 그 얘기를 비금속 원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요? 여기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끓는 점, 녹는 점에 대한 해석.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금속 원소들의 특징을 좀 얘기를 했고, 비금속 원소들은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혼자 존재하거나, 다시 어떻게 존재하거나? 결합하지 않고 혼자 존재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비금속 원소들은.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금속 원소들은 실온에서의 상태가 혼자 존재한다고, 혼자 다닌다고, 화학결합하지 않고 혼자 다녀. 18쪽 원소는 비금속 원소인데 18쪽 원소는 화학결합한다고 안 한다고? 안에 지 혼자 안정한 상태인데 뭐하러 해요? 안정하려고 하는 건데. 하지 않는다고. 18쪽 원소는 화학결합하지 않아요. 18쪽 원소는
호den소물질 상태에서 단원자 분자라고 해요. 다시 무슨 분자라고 해요?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화학결합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혼자 다닙니다. 그러면 끓는 점, 녹는 점은 원자들 사이에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원자와 원자가 떨어져 있는, 근데 얘네를 뭐라고 한다고? 단원자 분자라고 한다고. 물질의 특성을 혼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원자 분자라고 하고, 분자 사이의 결합에 의해서, 결합력에 의해서 끓는 점, 녹는 점이 결합되는데, 분자 사이의 결합력은 원자 사이의 결합력보다 어떻게 돼서? 약해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낮아. 참고로 하나 더 적어주세요. 끓는 점,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은 MP가 낮은 물질들은 상온에서 기체,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고요?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알겠어요? 근데 끓는 점,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은 분자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무슨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분자 사이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분자 사이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분자 사이 결합이 약해서 끓는 점, 녹는 점들이 낮아. 알겠나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배우는 애들은 나랑 배우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배우는 거하고 좀 달라. 왜냐면 나는 배경 지식을 좀 많이 설명해 주는 편이거든. 다른 사람이 설명하면 그냥 그렇게 느끼라고만 얘기하지 그 원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안 한다고. 고등학교 2학년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자 사이의 결합은 좀 약해서 끓는 점, 녹는 점이 어떻고? 낮고 결합력이 약해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은 또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연결되는 거야? 기체 상태로 연결되는 거야. 다 이게 한 묶음처럼 연결되는 개념이야. 잘 기억해 보세요. 다시 원자 사이 결합은 어떻다고? 강해. 끊기가 어려워. 방학이 끄니까 좀 더 뭉쳐져 있겠지. 원자들끼리 뭉쳐져 있어. 그러면 무슨 상태로 존재해?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열을 아주 많이 가해야지만 얘가 분리돼서 기체 상태로 바뀔 수가 있거든. 그럼 끓는 점, 녹는 점이 굉장히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야?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금속 결합으로 일단 그걸 먼저 세팅을 해놓고 분자들 사이의 결합은 서로 독립된 분자들 사이의 결합은 결합력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당기는 힘이 미약하게 있어. 약하게 있다고. 알겠니? 약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열을 가해도 슉 퍼져나가. 끓는 점, 녹는 점이 어떤 녀석들이야? 낮은 녀석들이야.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비금속 원소 대부분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완전히 분자야? 대부분 분자야? 대부분 분자로 존재해요. 호든소 물질이 대부분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는 비금속이야. 산소는 뭐야? 비금속이야. 근데 얘 혼자 존재하니 상온에서 비금속 상태인 산소는 O2 상태로 존재해요. 호든소 물질이 O2 상태로 존재해요. O가 서로 이렇게 공유결합해가지고 있는 공유결합된 상태예요. 끓는 점, 녹는 점이 이 사이의 결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O2 분자와 O2 분자 사이의 결합력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 결합력이 약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열을 조금만 가해도 쉽게 팍 두 분자들이 벌어져. 알겠어요? 분자들이 벌어지는 거고 쉽게 벌어지는 이 녀석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야 돼?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기체 상태가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상온에서 비금속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외적으로 고체인 경우도 몇 개는 있어요. 분자량이 큰 경우. 아이오딘 정도 되면 뭐가 되면? 아이오딘 정도가 되면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이 질량수가 굉장히 크면 원자량이 크거든? 얘가 뭐 160 몇 정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게 원자들이 서로 공유결합했을 때 분자량이 크면 신기하게도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 세, 조금. 알겠나요?
그래서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 분자량이 큰 경우는. 그래서 고체 상태는 분자량이 큰 경우라고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분자 전체의 질량이 큰 경우. 분자량이 큰 경우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미사여구들을 계속 붙여나가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분자량이 큰 경우들이 뭐 황아이오딘 같은 분자량이 비교적 큰 녀석들이어서 가능한 거고, 탄소는 예외적으로 탄소는 기억해 주세요. 다이아몬드나 흑연. 다시 뭐? 다이아몬드나 흑연으로 생각하세요. 다이아몬드 흑연이 상온에서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죠. 알겠어요? 얘는 결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에는 좀 빡세.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흑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브로민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래? 액체 상태래. 다시 호돈소 물질 중에서 좀 정리해서 외울 수 있네. 상온에서 액체인 호돈소 물질. 상온에서 액체인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이야. 화합물 말고, 여러 가지 원소 결합된 화합물 말고, 인 호돈소 물질. 원소라고 할게, 원소. 금속엔 누구였었어요? 금속? 아까 전에 누구였니? 수은, 유일해. 하나뿐이 없어. 알겠어요? 호돈소 물질 중에서 상온에서 액체인 거 뭐뿐이 없다고? 금속에선 수은, 비금속에서는 뭐라고? 브로민. 불그스름한 갈색이래. 다시 무슨 색이래? 불그스름한 갈색을 적갈색이라고도 하고 갈색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브로민은 상온에서 BR2, BR2들이 분자들끼리 서로 나타내고 있는데 BR2 있는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중간 정도 되는 유일한 물질이야.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나타난다고? 액체 상태로 나타나고 무슨 색깔로 보인다고? 붉은색으로 보인대.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외워져? 아니면 계속 문제를 풀면서 외워져야 돼? 원래는? 계속 문제를 뭐 하면서 외워지는 거야? 풀면서 외워지는 거야.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문제를 풀면서 외워져야 돼요. 그래서 금속원소들 상온에서 잠깐만. 여기 또 읽어봅시다. 비금속의 특징. 광택이 있어? 없어? 없어요. 호돈소 물질 상태로 비교했을 때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은 없어요. 흑연만 있어요. 예외로 누구만 있어요? 흑연. 예외 흑연. 흑연 하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흑연은 비금속이면서도 유일하게 뭐를 가지고 있다?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뽑힘성과 표짐성 거의 없습니다. 쉽게 부서지는 성질, 분자 사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부서지는 성질이 있대요. 자, 밑에 금속원소하고 비금속원소의 이용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철은 금속이죠? 금은 금속이에요. 비금속, 수소, 비금속이고요. 탄소 뭐예요? 비금속이에요. 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 봤는데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이거 어렵다. 어휴. 다음 페이지. 넘어가. 자, 91페이지 볼까요? 91페이지 아니다, 이거. 91페이지 아니에요. 92페이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92페이지도) 문제가 없어? 93페이지에 있나 보다. 94페이지다, 94페이지. 자, 내신 완성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1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속 원소는 원소마다 특유의 강택이 있다. 특유의 강택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금속 원소는 대부분 시우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 비금속 원소는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다? 얇게 펴지는 건 금속이잖아. 그렇죠? 얇게 펴지는 성질을 뭐라고 했어? 전성, 펼침성 같은 표현이라. 알겠어요? 자, 답을 골랐다고 거기서 문제 뒤를 안 읽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못된 아이들. 알겠죠? 답이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도 읽어볼 거야. 비금속 원소는 대체로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네, 자유전자가 없어서. 적어두세요. 자유전자가 많아야지만 열 전달 잘 돼요. 자, 철, 구리, 금은 금속 원소이고 수소, 탄소, 질소는 비금속 원소 맞아요. 2번. 유사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일정한 규칙성으로 배열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무슨 순서로 배열했어요? 원자 번호 혹은 양성자 수순으로 나열하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이다. 3번 봅시다. 가와 나에 속하는 원소들은 각각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분하세요. 가는 뭐야? 금속. 나는 주황색. 비금속. 맞아요? 윤서봐, 죽을래? 이씨. 이거 하나 풀고 잠깐 쉬자. 줄어서 안 되겠다. 2, 3분은 쉬어야 되겠어. 자, 가나에서 속하는 원소들이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은 가가 좋고, 나는 좋지 않다. 했으면 되죠, 뭐. 잠깐 쉬어야 되겠어. 2, 3분만 쉴게.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그냥. 와.